프로이드의 견해하고 달리 여기서 코웃은 공감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프로이드가 많이 쓰지 않았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심리학적 자료를 모으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죠. 여기서는 성찰과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찰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인트로스펙션이죠. 인트로스펙션이라는 말을 성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이걸 내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안을 들여다본다 하는 개념이죠. 내관 혹은 성찰이라고 할 때 이 성찰과 공감을 또 뭐라고 정의하냐면 vicarious introspec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vicarious라는 것은 대리적이라고 하는, 대신해 준다는 것. 인트로스펙션인데 대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면 둘 다 성찰이라는 얘기예요. 인트로스펙션인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 것을 하는 것이 인트로스펙션인데, 내담자가 스스로 성찰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성찰을 대신해 주는 게 공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리적 성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선 여러분이 성찰이라는 개념을, 인트로스펙션이라는 걸, 자기 성찰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나를 성찰해내는 것, 이걸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유일하게 다른 도구가 없고 성찰을 통해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성찰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것을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 스스로 성찰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도와서 이분 대신에 성찰을 해낸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성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대신 성찰해 준다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vicarious introspection이라고 했을 때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성찰인데 내가 직접 나를 성찰하는 것이냐,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성찰해 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내담자를 위해서 하는 성찰이 공감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저 사람의 내면 세계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 그게 공감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저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태도를 보고 그냥 외면적인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고 공감적 침잠이라는 용어를 다른 곳에 쓰고 있는데 empathic immersion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immersion이라는 어느 곳에 잠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세계 속에, 이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만 이 사람이 느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공감한다.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고 뭔가를 자기 안에 지금 답답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잘 스스로 정리해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표현하는 말을 내가 정말 알아들으려면 이 사람의 마음이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동일시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 사람의 마음의 일부와 내가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는. 이걸 어떤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쪽에서 또 본다면 내가 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becoming the perso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에서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경험이에요. 우리말로는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너와 나의 자리를 바꿔서 생각한다는데 그것도 공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즐겨 쓰는 게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른 지나치게 이게 동일시가 일어나서 또 어려운 경우도 발생해요. 임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감하는 것,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내가 그 사람처럼 느끼는 건 좋은데 그게 온통 거기에만 가 있어서 분석가로서의 중립성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쩌면 페렌치하고 프로이드가 만나는 시점일 수도 있겠죠. 프로이드는 이게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봤는데 페렌치는 이 공감적인 리스판스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어요. 페렌치의 견해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두 가지가 절충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중립적인 전체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이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널라이징 이고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공감적, 익스피리언싱 이고가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는 내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석가의 이고가 익스피리언싱 이고가 맞닿아야 될 부분이 바로 바이캐리어스 인트로스펙션이죠. 저 사람이 느끼는 거 그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공감이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이 공감에 완전히 그 영역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석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물에 빠져 있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헤어나오려면 누구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을 붙들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보통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observing ego라고 그러죠. 내가 경험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바라보는 내가 있죠. 이게 observing ego라고 그러죠. 관찰하는 자아. 근데 분석 상황에서는 이걸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공감하는 공감하는 자아는 experiencing ego죠. 경험하는 자아죠. 하지만 분석하는 자아가 있어야 돼요. 분석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자아가 있어 줘야 된다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을 스플리팅 시켜야 된다. 이게 보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병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운영 방법 중에 스플리팅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 경우에는. 그래서 분석가로서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환자를 보호해내면서 환자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석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환자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에 같이 침잠에 들어가서 환자하고 같이 느끼는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상충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상보적인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혹시 우리 프로이드 선생과 또 페렌치 선생이 공존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 학자들마다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될 필요성들을 여러분 임상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코웃은 자유현상이나 저항의 분석이 내면의 자료를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런 점에서 정신분석학의 하나의 도구이긴 하지만 관찰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나 성찰, 이것이 심리적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자유현상과 저항의 분석을 이해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공감이나 성찰이 관찰의 도구이고 이걸 더 잘 되게 하는 수단이 자유현상이나 저항의 분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